안녕하세요. 김기환TV의 김기환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믹스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마케팅 포피. 이 마케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마케팅 포피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 뭔지, 어, 먼저 마케팅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케팅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떠올리십니다. 요즘 원체 뭐 마케터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고, 어, 마케팅 그러면 약간 선망의 직업군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이미지가 광고, 홍보,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다는 아니고요. 광고, 홍보는 일부분입니다. 마케팅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물론 중요하죠. 마케팅을 제 식대로 쉽게 정의를 좀 와닿으실 수 있도록 하자면은 마케팅은 꼬시는 겁니다. 꼬시는 거. 고객을 꼬시는 거, 사람을 꼬시는 거. 그래서 본인이 우리 제품을,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을 사게끔 이제 꼬시는 요 과정을, 이것을 이제 마케팅이라고 저는 쉽게 정의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케팅 포피는 마케팅 과정에서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제품, 가격, 유통, 판매, 이 네 가지 요소를 마케팅 믹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포피라고 하는데, 이 포피가 약자가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뭐뭐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프로덕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마케팅 포피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되고, 사실 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인데, 흔히 말하는 제품 경쟁력 혹은 프로덕트 리더십,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좀 못한다든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무엇을 팔 것인가, 어떤 컨셉의 제품이나 상품을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팔 것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이미지와 제품으로 인식될 것인가. 마케팅 포피를 이제 예를 들 때 프로덕트에 대한 이제 마케팅 전략이 잘 된 제품이 대표적으로 아이폰을 예를 들 수가 있죠. 아이폰은 애플에서 내놓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뭐 스마트폰이 보급화됐는데 선두한 제품이고요. 지금도 뭐 독보적이죠. 그러니까 뭐 마켓시어나 판매량으로 1등은 아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독보적이고, 그리고 이제 원체 프로덕트 리더십이 좋다 보니까 신제품 내놓을 때마다 매니아들이 줄을 서서 사게 되는 제품, 그리고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사게 되는 제품, 때로는 물건이 없더라도 제품이 원체 좋다 보니까 기다려서라도 사게 되는 제품. 그게 이제 고객들에게 아이폰, 애플사의 이미지가 그렇게 각인된 거죠. 브랜딩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혁신화나 차별화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좀 믹스를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마케팅 포피에서 두 번째가 프라이스, 가격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팔려면, 잘 팔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싸게 파는 겁니다. 싸게.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경쟁자보다 싸게 파는 거, 혹은 더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거, 이런 건데, 이제 얼마에 팔 거냐, 이 가격은 보통 어떻게 측정이 되냐면요, 원가 경쟁력, 자사의 원가 경쟁력. 제가 이제 앞에 강의에서도 이 원가 3요소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드렸는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 원가 경쟁력이 타사 대비 어떠냐, 그리고 유통, 입점 매장의 운영 비용, 뭐 운송비, 판매 수수료,
그러니까 이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들, 이제 프로모션 전략이 되겠죠. 이제 뒤에 가서 조금 소개를 해드릴 건데, 광고, TBCF나 뭐 온라인 광고라든지 전단지, POP 뭐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비용, 그리고 이제 경쟁 제품은 얼마에 놓고 팔더라. 자사 브랜드, 우리가 이제 애플급이냐, 아니면 뭐 화웨이냐, 아니면 득보잡이냐. 그리고 이제 장사라는 게 결국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 마진. 난 이거 한 대 팔 때마다 얼마는 남기고 싶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프라이스가 정해지는데, 이거를 이제 측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앞에 뭐 전략이나 이런 거 짜겠지만 단순하게 손익 계산에 대한 컨셉, 개념이 잘 잡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케터는 손익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손익 계산에 대한 개념이 탑재가 잘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앞전에 강의에서, 앞전에 컨텐츠에서 제가 계속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좀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얼마에 팔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가 좋은 제품이 있고 좋은 가격에 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제 유통,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게 플레이스, 유통. 어디서 팔 건데 어디서 팔 거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가격에 파는 제품이라도 고객이 이 제품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고 가정해보세요. 파는 곳을 잘 몰라요. 파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한 군데가 일반 고객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홍보도 안 돼 있고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은 뭐 아무리 좋은 제품에, 아무리 좋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판매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이꼴 세일즈. 그러니까 많이 깔려 있을수록, 제품이 시장에 많이 깔려 있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거나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매출이 그만큼 극대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마켓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코로나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제 집에 계시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나가서 오프라인 매장, 전통 오프라인 매장,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일반 스토어에 가서 물건을 사시는 비중이 자꾸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이제 어떤 물건을 팔 거냐에 따라서 온라인에서만 팔아도 되는 게 있고, 오프라인에서 꼭 장사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뭐 어떤 걸 예를 들어 볼까요?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요즘 뭐 많이 정형화 됐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뭐 추세인데, 예를 들어서 차 같은 거 산다. 차 온라인으로 물론 사시는 분 계세요. 근데 뭐 직접 가서 믿을 만한 딜러인지, 딜러도 만나 봐야 되고, 매장에 가서 차도 한번 봐야 되고 구경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시승도 해보고 직접 운전도 해보시고 사셔야 되잖아요.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고가의 제품으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체험을 해보고 사시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형화돼 있고 뭐 저렴한 제품일수록, 예를 들면 책 같은 거, 그런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사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가, 이 플레이스 전략이 어디서 팔 거냐가 다가 아니에요. 상품을 어디서 생산해서 고객 배송까지 뭐 며칠 만에 갖다 줄 거냐, 얼마나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거리가 어떻게 되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물건을 하나 사는데 뭐 중남미 어디 외딴 곳에서만 생산을 한대요. 그럼 나는 급해요. 당장 지금 결제를 하고 내일 당장 쓰고 싶은데, 뭐 항공으로 보낸다고 할지라도 통관 포함해서 2주나 걸린다. 뭐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게 꼭 필요한데 2주나 기다려야 돼? 그러면 이제 딴 물건,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배송 거리가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파손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온라인으로 제가 물건을 하나 샀는데, 이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물건 하나 사봤는데 깨져서 왔다거나 파손이 돼서 왔다거나 뭐 찌그러져서 왔다거나, 하물며 가장 정형화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책 같은 경우도 가끔 막 한쪽이 눌려서
찌그러져서 이렇게 오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 이 리드 타임 혹은 거리, 디스턴스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생산지 그리고 고객 배송까지 어떻게 할 건지도 결정을 하게 되고,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운송 비용,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하는 전략이 이제 플레이스에 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모션. 이제 마케팅 그러면은 많은 분들 머릿속에 있는 마케팅 혹은 마케터가 하는 일이 프로모션에 관련된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제 사실 앞에 설명드린 이 세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기본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품, 똑같은 가격, 똑같이 제품이 전시되어 있고 똑같은 유통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노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데, 사실 대부분 돈 쓰는 겁니다. 프로모션은. 돈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떤 게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자면은, 요즘 이제 많이 하는 온라인 광고, 웹사이트에 있는 이제 떠 있는 배너 광고, 이런 거 다 돈 주고 사서 광고하는 거고요. SNS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터라고 자기 소개 요즘 많이 하시면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자기 디지털 노마드 시대 마케터라고 막 광고하시는 분들 보면 플레이를 뭘 파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플레이를 인스타그램 하나밖에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마케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인스타그램이 최근에 많이 홍보 수단으로 쓰임으로 인해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페이스북,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SNS 툴을 트위터도 될 수 있겠고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검색 노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이 냉장고를 딱 쳤을 때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상위에 노출되면 아무래도 그걸 클릭해서 보시거나 광고창이 떠 있는 거, 검색되는 거를 보고 나중에 물건 사러 가실 때 그게 뇌리 속에 남아 있어서 그 봤던 제품을 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겠죠. 이게 다 돈 쓰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프로모션 방법 중에 하나가 5개 광고, TBCF, 전단지. 전단지는 되게 전통적인 방법이면서도 몸으로 뛰는 만큼 이거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음식점 같은 데도 보면 점심시간에 오피스 단지에서 이모님들 혹은 할머님들, 아르바이트 하시는 할머님들 나오셔서 전단지 엄청 뿌리시잖아요. 물론 대부분 받고 버려집니다. 대부분 받고 버려지지만 그 순간적으로 받은 전단지의 이미지라든지 간판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 받으신 분한테. 머릿속에, 뇌리속에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팔아주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그 메뉴를 먹지 않더라도 이게 뇌에 어딘가에 남아있다가 다음에 식사하러 가실 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재미를 보기 위해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결과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런 관점에서 투자 관점으로 이렇게 뿌리기도 하거든요. 이제 막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행사, 이벤트, 이슈화 시키는 거.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행사 이벤트가 블랙 프라이데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원체 싸게 판매를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박리담회로 영업이익을 10%씩 내던 제품이면 5%, 3%만 보더라도 판매량을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늘려서 단순히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in my pocket, 진짜 돈 버는, 내가 벌어서 남기는, 사업을 해서 남기는 절대적인 금액, 손익 금액을, 절대 금액을 높이는데, 매출 금액을 높이는데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마케팅 포피는 마케팅 믹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요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 네 가지,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요게 네 가지가 적절히 믹스가 돼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케팅 포피의 핵심입니다. 예. 오늘은 이 마케팅 포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마케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 추후에 이 프로덕트를 상품 기획하는 단계에서 STP 전략이라고 하는데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그러니까 어떤 뭐 20대냐 30대냐 뭐 고객을 이제 분류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20대에게 물건을 팔 거냐 30대에게 팔 거냐 뭐 남자에게 팔 거냐 아니면 소득 수준이 어떤 사람에게 팔 거냐 그런 타겟팅을 한 다음에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제품으로 기억될 거냐 포지셔닝 하는 이런 STP 전략 등 마케팅 관련된 현업에서 저희가 직접 쓰고 있는 전략들을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드리고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환TV의 김기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